자, 3982님. 이 제주도 간 거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배 타고 제주도 갔다는 거죠. 3982님 물 건너 간 거지요. 물리적으로 물 건너 갔는데 속뜻이 뭘까? 뭐가 물 건너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책임당원. 책임당원.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면 제가 책임당원이라면 아마 그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얘기가 생각날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요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이러다 다 죽는지 아닌지는 한 3개월 있다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김태현의 정치쇼. 준스톤 찾기. 준스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속보 떴죠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좀 전에 그 한 인터넷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 제주도에 입도한 게 확인됐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네. 그 지금 배 타고 제주도 가는 중이다. 출처는 같은 배 탄 사람이다. 이런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취재가 안 된다는 게 이거를 지금 같은 배 타신 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아 제주도를 갔나 보다. 예. 기자들이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누구나 발견하면 이준석 여기서 발견. 뭐 SNS 올라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자맹이라고 하면 네. 뭐 산에 들어가거나 뭐 절에 들어가거나 네. 이랬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이게 자맹이라고 하기도 물론 자맹이라고 씁니다만 대도시만 좀 다니니까. 맞지 않고 뭐 당무 거부, 당무 파업이란 표현도 썼는데 어제 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뭐 그것도 아니고 그 리프레시라고 그랬잖아요 후보 측에서는. 네, 뭐 사실 그 말이 좀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뭐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좀 리프레시하러 간 것 같은데 그 계속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내오고 있다. 그래서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자들이 너무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많이 부각해서 보도를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별일 아니다. 이렇게 진화를 하려는 의도 아니면 별일 아니니까 그냥 리프레시하러 좀 쉬러 간 거지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내 갈등을 좀 이렇게 언론에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렇게 감싸려는 이제 그렇게 해석 하나 가능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대표가 사실상 지금 윤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뭐 리프레시하러 간 걸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정리되면 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당신이 여기서 손 내밀 일 그렇죠. 없어. 뭐 이런 당신이 거. 그런다고 내가 부산에 당신 만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그 해석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네. 극과 극이네. 어떤 에서 보면 그죠. 근데 그 뭐 발언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사실 행동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윤 후보가 기자들 만나서 한 말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틀 3일째 뭐 지금 부산을 거쳐서 제주를 거쳐서 저기 그 호남을 거쳐서 제주를 가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윤 후보는 어쨌든 그냥 본인 일정 계속 소화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차례 뭐 내 차차 연락하겠다 뭐 급하게 연락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의지는 뭐 당 안팎에서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의지는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일단 이준석 대표 근데 어제 사진이 공개됐어요. 예? 장지원 의원 사무실 가가지고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장지원 의원 사진 밑에서 찍은 그 사진 그 언론에 기자들한테 풀한 거죠 이준석 대표 측에서. 네 맞습니다. 그 설명과 함께 그 공지를 한 건데요. 설명 내용은 이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 관련해서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는데 격려차 방문했다는 말을 굳이 믿은 언론이나 기자는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의 수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장지원 의원 사무실 가서 장지원 의원 얼굴 그 헌수 막 밑에서 사진 찍었냐. 지금 부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4명인가 13명인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왜 하필 세상을 갔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와 동행하고 있는 뭐 한 관계자가 언론에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이 거기 사상구에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누가 봐도 좀 기존에 이제 장제원 의원과
겨냥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을 이제 사실상 장 의원이 위심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도 있는데요. 지역구를 찾은 거는 사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금 뭐 선대위식책을 다 내려놓고 대기중건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지역구에 없냐? 왜 당신 아직 여의도에 있냐?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하러 사무실을 방문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고 기자,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어떻게 바라봐요? 물어보나 하나만한 질문을 했다. 너무 감사하고 그죠? 너무 좋아하죠. 땡큐고 해피, 박수 행복하고. 치고 있고 네. 너무 좋다. 예. 뭐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이준석 잘한다 싸워라. 막 이러죠. 예? 민주당 이준석 잘한다 막 이러죠. 잘하는 거죠.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러니까 제일 와닿았던 단어들이 얘기하는 와중에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얘기하는 와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중2병. 예. 그다음에 빈집털이. 아까도 뭐 살짝 뭐 본진털이라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 기성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초식이죠. 네, 당 대표가 네. 뭐 당무를 사실상 거의 거부하고 파업 상태로 완전히 뭐 선거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부산에 가서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30대 이 젊은 정치인이 당 대표가 돼서 경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갈등 오히려 조장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민주당은 생각하고 역시 우리가 이준석 당 대표가 될 때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나오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두 개 뽑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좋은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나쁜 거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 이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는 분명히 저 동네 분란이 일어날 거다 요거였는데 본인들이 그렇죠. 예상했던 예. 본인들 입장에서 좋은 거 네, 국힘 입장 민주당 부정적인 거 입장에서 확 좋은 뜬다라는 그런 취지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번에 이제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뭐 10% 네. 포인트 격차까지 날 때 이게 줄어들긴 할 텐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래서 이재명의 뭐 민주당 뭐 완전히 바꾸겠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고 힘들게 했는데 뭐 이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진짜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지지율 역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재밌는 문자들이 많습니다. 하경미님, 지금은 전 국민이 기자네. 8473님, 자맹 아니고요, 여행이에요. 유튜브로 협소님, 여당 입장에선 꿀잼이겠지. 여행 경비라도 쥐어주고 싶을 걸 하셨고요. 한창현님, 민생탐험. 자, 3982님, 이 제주도 간 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배 타고 제주도 갔다는 거죠. 3982님, 물 건너 간 거지요. 물리적으로 물 건너 갔는데 속뜻이 뭘까? 뭐가 물 건너 갔을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네네, 책임당원. 책임당원. 제가 네. 만약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면 제가 책임당원이라면 아마 그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얘기가 생각날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요거.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이러다 다 죽는지 아닌지는 한 3개월 있다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잖아요. 윤 후보가 잘못했다 아니면 이 대표가 잘못했다. 뭐 이거 둘 다 잘못했다도 있구나. 둘 다 그러니까 그 양쪽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윤 후보 측이 윤 후보가 좀 더 포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지금 이 대표가 너무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뭐 사실 후자가 머릿수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은 게 당연한 말이지만 원래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면 당이 전체적으로 뭐 심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한 명을 편들어 봐라 그러면 당연히 후보 편들 사람이 수적으로는 뭐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오늘 지금 윤 후보 측에서 오늘 그 중앙선대위하고 최고위가 원래 목요일이 매주 열리는 날인데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한 거는 그죠. 월목이 최고위원회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목이 최고위원회인데 이제 대선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겸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주 있는 최고위회가 중앙선대위로 변경해서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오늘은 취소가 됐는데 이 메시지는 결국은 지금 윤 후보 측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굳이 중앙선대위를 무리해서 열면서 막 정면 충돌하는 이런 모습까지는 좀 피하겠다. 다만 이걸 보면 다만 이렇게 이 선대위를 열지 않았을 때 그럼 이 비판이 어디로 갈 것이냐. 만약에 무리해서 열었다면 윤 후보 측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더 올라오겠지만 뭐 지금 대표가 없어서 선대위도 못 열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으면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받겠구나. 이준석 대표 쪽으로 비판이 좀 더 넘어갈 네.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실제로 윤 후보 측에서도 지금 당 안에서 네. 우리 쪽보다는 이제 이 대표가 좀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좀 많다는 걸 의식을 해서 네. 그러면 지금 선대위 최고위도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 대표를 간접적으로 좀 더 압박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요. 그러니까 원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는 쪽이 좀 더 많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책을 이준석 대표가 백기투항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래도 윤 후보가 어른이니까 포용해야지 손을 내밀어야지 이렇게 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가 많다라고까지는 사실 좀 네. 제가 취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설사 속으로는 백기투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아시는 거구나. 네. 네. 아침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순천 가서 만났다는 천하람 변호사가 다른 라디오 방송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이대로 서울 올라가서 선대위 회의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천 변호사가 아침에 했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게 길어지면 최종적으로 손해 보는 건 그 윤 후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윤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언론에 나오는 뭐 윤 후보 측 관계자라는 분들의 정언을 들어보면 오히려 약간 좀 이 대표에 대한 뭐 길들이기 내지는 기선 제압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뭔가 윤 후보 측이 좀 나쁜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갈 때 뭐 그 페북에 글을 남길 때 웃는 모습 뭐 여기까지요라고 하면서 글자 네. 피가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네, 엄지손가락 내리라는 거라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제원 후보 사무실 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롱 비슷한 빈집 털이를 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윤 후보 측이 좀 기분 나빠한다고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후보 측이든 이준석 대표 측이든 앞서 제가 어줍지 않은 흉내를 냈던 5.18 할아버지 요거를 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요거 잠깐 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출판 기념회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박용진 의원은 비서실장이었고 두 사람이 가깝다는 거는 이미 전가에 다 알려진 거니까 아니 가까운 사람 출판 기념회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끝날 수 있겠으나 네.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행사에 등장한 거 이거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왠지. 당연하죠. 네. 이 예민한 시기에 대선이 이제 97일, 98일 남은 이 시기에 이제 김종인 상대편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여기 왔다라는 거는 정치적 의미가 남다른 것이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2016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두 분이 굉장히 친한 데다가 가족끼리도 친하다고 해서 이제 어제 행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부부가 함께 왔거든요. 함께 김의겸 와서 교수도 같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없어요. 오더라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할 일이 없는 거고 네. 이미 선대위를 한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다 이재명 측근들로 지금 앞세우고 요소 포스트에 세우고 이제 한두 명 친문 인사, 친이낙연 인사를 세우는 이렇게 바꾸고 있는 와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조금 약간 부담스럽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서 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왔냐? 네. 친하니까 왔다. 이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30% 정도는 저 국민의힘 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온 거다. 네. 뭐 우리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요? 근데 이거 신경 쓰시 지금 틈이 없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네. 이준석 대표의 일정도 네.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딱 만약에 방송 뉴스에서 이걸 만든다면 어제 야당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냐. 뭐 윤석열 이준석 대립 한편 김종인은 박윤 출판기념회 참석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이 언론에 언론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보도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서 사실 가서 무슨 말을 했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민감한 시국에 박용진 의원 출판기념회 갔다. 그래서 언론에 다시 등장을 했다. 지금 윤석열, 이준석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뉴스에 한 꼭지 나왔다.
저는 이거를 좀 그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또 물어볼게요. 고 네. 기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었죠? 국토 보유세까지 국토 보유세. 조금 철회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확 질렀다가 아니니까 빼는 유턴인데 뭐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선대위의 어.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이지 않습니까? 뭘 해요, 근데 지금? 그럼 뭐 이재명 후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항상 이거였어요. 저도 뭐 여러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함부로 약속을 하진 않는다. 내가 정치인이지만은 기성 정치인과 그게 다른 점이다. 다만 내가 약속한 건 무조건 지킨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도 한 번 더 줘야 된다. 전 국민. 이거는 뭐 과거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 민감한 시기에 한 번을 했는데 또 이제 국민 여론을 보니까 이게 뭐 안 줘도 된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회를 했던 거고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공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토지의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돈을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선거 과정에서 증세를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 뭐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걷어서 뭐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점점 이제 선거가 90일 정도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를 계속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는 고집불통 이미지도 있는 거고 특히 증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서 얻는 불이익보다 이거 증세나 이런 거를 고집 안 하는 게 안 할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선대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거고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뭐 난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그냥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와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하면서 얻는 이득이 계속 이걸 추구해서 얻는 뭐 이득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40초 남았는데 짧게 물어볼게요. 당호 게시판 왜 없앴답니까? 너무 심한 말 난리치고 친이낙연계랑 친문계가 계속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근데 볼 수 없어서 당원들 반응은 어때요? 당원들 이제 그쪽에 이제 이재명을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반민주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민주당에서 당원 게시판을 없앤다. 그래서 이재명이 다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계속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고 기자는 긍정적으로 보세요. 당원 게시판 없앤 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누가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SBS 고정현 기자, 프레시안의 곽재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